자, 이번 23일 B-1B 폭격기의 비행이 북한에는 아주 협박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게도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작전이 미군의 단독 작전으로 알려지면서 이러다 보면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국방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청와대에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B-1B의 동해상 비행은 한미 간에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었고 긴밀한 공조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B-1B 폭격기의 NLL 비행이 긴밀한 공조와 협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미군의 통보라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통보냐 협의냐에 따라서 이제 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통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코리아 패싱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1B 폭격기하고 F-15C 전투기가 이 카디즈 우리나라의 방공 10벌 구역으로 날아온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한미 동맹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군사 작전을 위해서는 올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정부의 양해하에 우리 정부에게 그런 훈련을 해도 좋다라는 어떤 협조 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이제 이런 훈련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국방부 그 공보과장의 얘기는 이 한미 협조하에 그러니까 미군이 이런 훈련을 하겠다라고 먼저 알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동의를 한 이후에 저런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어젯밤에 또 이 NSC가 긴급 소집이 돼서 2시간 30분가량을 문재인 대통령이 회의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렇다 보면 이게 지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 그리고 혹시 B-1B의 저런 NLL을 넘어가는 비행을 자세하게 몰랐던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자세하게 알았는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야 밝혀질 것 같고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대통령이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또 가동을 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해달라. 이런 표현이 분명히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반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B-1B 전략 폭격기 편대를 갖다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의 공격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그 계획을 세웠을 거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갖다가 한국과 협의했는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미군이 단독으로 군사 작전을 이번에 벌였다. 이게 군사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까?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서울이 위험하지 않은 옵션이 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서울이 위험한 건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게 이제 서울이 위험한 건데. 그러면은 이제 한미연합군이 선제 공격을 해서 북한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게 가장 확실한 군사 옵션입니다. 단지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은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어를 하고 먼저 누구든지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반격을 해야 되죠. 그 반격에서 핵이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핵을 사용하든지 재래식 무기로 반격을 하든지 반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2017년 오늘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은 아직은 없어요. 내년이 되면 생길 수 있죠. 그게 미국이 말하는 레드라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재 2017년 현재 반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과 한국군이 연합을 해서 북한을 만약에 확실하게 공격을 하면 엄청나게 성공할 확률은 높은데 단 한국이 공격받을 확률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우리는 반격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국 혼자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도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 한국군의 전쟁 발생도 미국하고 같이 해결해야 되지만 주한미군도 우리 대통령이 허가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대가 북한군이라면. 그러니까 미군 혼자서 북한을 때리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 안 할까요? 고민하게 되겠죠. 고민하게 되겠죠. 이거 지금 남한은 이 상황에서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말리고 있는데 남한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군은 또 반격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는 편양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군은 지금 전투기와 폭격기 이렇게 많이 동원할 수 있는데 육군은 동원할 수 없어요. 한국군이 개입하면 60만 명 육군이 들어갑니다. 편양까지 열흘이면 갑니다. 이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런 거고요. 실제로는 이 그 B-1B 폭격기가 온 그 상황을 보면
만약에 코리아 패싱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미군이 작전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왔다가 돌아간 거지만 만약에 우리도 모르게 뭔가 작전을 하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통보를 받았다라면 지금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수라는 것은 이 핵 미사일을 발사시킬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이제 안전해지는 거 아니냐, 또는 일본, 미국까지도 안전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 군사 옵션이 있는데 이것을 미군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좀 과시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혹시라도 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난 거 아니냐, 우리가 모르게 미군이 독자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작전은 사실 누군가가 알고 좀 봐주기를 바라는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통보도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고 실제로 기동이 된 거를 다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지금 현재 김정은하고 트럼프 간에 말폭탄을 서로 쏘는데 현재 전방에 북한군이 전부 다 이 포를 한국으로 향해서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진지 열어놓고 우리나라 쪽에 좀 포를 좀 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미국한테 얻어맞아도 뭐 우리를 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